경남 남해안 곳곳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인도로 떠밀려온 쓰레기의 경우 접근이 어려워 수거 활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감 이튿날 과방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첫 국감이 진행됐는데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경남은 전통음악 부문에서만 무형유산이 15개에 달할 정도로 그 맥을 이어온 지역이지만 국공립 국악단체의 경우 전국 69곳 중 2곳만 소재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데 산청군에서 국립국악원 분원을 새로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가 올해로 73회째를 맞이합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올해 축제는 10일 막을 올려 20일까지 진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열을 가다듬은 곳으로 유명한 남해군 창선면 왕호박나무. 수령 500년 이상으로 알려진 이 천연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남해군이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남해 바다는 긴 해안선과 섬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곳곳을 살펴보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실안에서 한눈에 보이는 저도.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해안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어구가 구석구석에서 나옵니다. 육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있지만 해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그러니까 선박에서 버려지는 그물, 스티로폼, 그리고 밧줄 등이 전국에서 한전 직원들이 사천을 찾은 건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입니다. 이날 1시간가량 수거한 쓰레기는 수십 포대에 이릅니다. 눈으로 목격한 해양 쓰레기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6만 톤에 육박합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전남과 제주, 충남에 이어 4번째이긴 하지만 최근 추세만 보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2021년 크게 감소했던 수거량은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입니다.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까지 포함한다면 버려진 쓰레기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천시는 해안선이 워낙 길다 보니 민간단체도 나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섬에 보면은 해안가 위쪽으로 많은 파도나 태풍 등에 의해서 해안가 위쪽으로 올라간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쓰레기가 미세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들의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사람이 찾지 않는 무인도 역시 쓰레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천 서포면의 우무도는 갯잔디와 소나무로 울창한 작은 섬입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보존 가치가 있어 환경부로부터 특정 도서로 지정돼 개발 행위와 야영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사천시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떠내려온 쓰레기가 군데군데 발견됩니다. 하지만 인근 무인도는 쓰레기가 해안가를 뒤덮고 있습니다. 접근이 어렵다 보니 정화활동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시민의식이 높아졌지만 일부 관광객의 쓰레기 투기 행위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낚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발생시킨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습관으로. 한편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 쓰레기 수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 밑이나 섬 지역 쓰레기 수거도 나서고 있지만 정부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CS 강균성입니다.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감 이튿날 과방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첫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과방위 국감 주요 내용을 김상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감 이튿날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설립돼 처음으로 피감기관이 된 우주항공청에서는 청장이 출석해 조직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안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청장은 또 우주항공청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 기준 9,649억 원으로 27% 이상 대폭 늘었고 인재 채용 역시 현재 168명의 인력을 확보해 조직 운영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 전략으로 접근하며 일본은 1,000여 명, 미국은 10,000명이 넘는 데 비해 우주항공청은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윤 청장은 항우연과 천문연 등이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우주청 전체 인력은 1,600명 수준으로 일본 등에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청이 주로 하는 그 업무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청의 산하기관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이 있어서 항우연에 1,000명, 천문연에 300명 그런 숫자까지 합치면 한. 우주항공청의 국정감사가 개청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가운데 곽희정 통일은 오는 22일 사천을 찾아 우주항공청과 카이의 현장 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성화봉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4일 경남도청 광장에 도착한 성화는 도민화합과 성공 개최를 위해 도내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8일 오후 하동군청에 도착한 성화는 읍내 지역을 순회한 뒤 사천시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성화는 우주항공청을 경유한 뒤 진주로 이동했습니다. 전국체전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장애인체전은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김해를 비롯한 경남 각지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11일부터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경남 학생 선수 550여 명이 출전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육상과 수영 등 43개 종목에 경남 학생 선수 558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지난 5월부터 치열한 대표 선발전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43개 참가 종목 중 32개 종목 이상에서 메달을 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진주 삼천포 농악 등 전통음악의 맥을 잘 이어온 지역입니다. 특히 산청은 국악계에 큰 업적을 남긴 기산 박헌봉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산청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설치해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에 의해 거의 사라진 민족음악의 부활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알려진 기산 박헌봉 선생. 최초의 사립국악 교육기관인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하는 등 국악계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10여 년 전 선생의 고향인 산청군 남사예담촌에는 그 정신과 뜻을 이어가기 위한 기산국악당이 설립됐습니다. 이 외에도 경남은 전통음악 부문에서만 무형유산이 15개에 달할 정도로 그 맥을 이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남의 국공립국악단체가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69곳 중에 2곳에 그치는 등 국가적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립국악원이 1도 1국악원을 목표로 전남과 전북, 부산 외에도 충남과 강원 등의 분원을 유치하고 있지만 경남은 이곳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음악과 춤의 보존, 전승을 책임지는 국립국악원 분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문화 격차 해소가 결국은 정부 시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 지역에도 국립국악원이 분원이 만들어져서 우리 경남 도민들도 우리 국악을 문화 향유를. 특히 산청이 분원이 들어서기에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산 박헌봉 선생의 고향으로 국악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국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겁니다.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역사, 문화, 종교, 자연 경관 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산청군을 찾기 때문에 남명 조식 등 전통과 역사, 민속문화에 관심이 높은 군민들의 특성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산청군 역시 산청 분원 설치 추진 시 남사초등학교 부지를 기부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향후 계획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달 10일 개원한 하동 한국병원이 병상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하동군이 한국병원에서 배포한 호소문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동 한국병원은 하동군이 병원 개원 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병상 추가 요청도 거부했다고 호소문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하동군은 개원 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끝나지 않았고 병상 추가에 필요한 인력 구성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하동 한국병원의 일방적 휴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문 하동군 보건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동 군민의 어떤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단히 위해를 가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라면은 자기가 보고 있는 환자나 입원시킨 환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백병상 허가를 안 해줬다고 휴업을 하면서 내몰라라 하는 것은 정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전하는 문화예술의 장 개천예술제가 올해로 73회를 맞이합니다. 오는 10일 막을 올리는 축제 내용을 하준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의 모태가 된 전국문화예술제의 효시 제73회 개천예술제가 펴자 나누자 안아보자를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돌아옵니다. 올해는 진주대첩 역사공원과 풍물시장 일부 구간 등이 축제장에 포함되면서 무대가 예년보다 확장됐는데 다양한 장소에서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역사공원 앞에도 큰 무대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즐기지 않는 풍물시장에도 상당하게 큰 무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고 같이 예술의 깊이를 논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첫날인 11일 오후 4시 국태민안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원하는 서재가 진주성 임진대첩 개사순위단에서 마련됩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30분부터는 진주대첩 야간 가장행렬이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 진주성 공북문, 김시민 장군 동상 앞으로 옮겨가며 이어집니다. 예술제는 12일 개제식을 통해 본격적인 막이 오르는데 이날 오후 12시엔 축제의 하이라이트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총 2,000여 명이 참여해 진주성과 인사광장, 중앙광장 등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술제 기간 내내 국악과 무용, 문학, 미술, 음악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경연도 펼쳐집니다. 주요 행사를 포함해 백일장과 공모전, 가요제 등 총 59개의 다채로운 행사에 전국 곳곳의 예술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밖에 예술제 기간 동안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선 문화예술 풍물시장과 뮤지컬 촉석 산성 아리아, 전통의상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방문객들을 기다립니다. 넉넉한 인심과 진주대첩 성전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진주를 찾아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개천예술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진주의 시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제73회 개천예술제의 개제식과 가장행렬 등 주요 행사의 생생한 현장은 12일 오전 11시 서경방송 지역채널 8번과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2024 실크 텍스타일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8일 진주 철도문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실크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난 4월부터 12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19점의 수상작과 43점의 입선작이 선정됐습니다. 공모전 수상작품은 오는 20일까지 1호 광장 진주역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진병영 함양군수가 경남도에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진 군수는 8일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만나 밀원숲 조성 사업과 신관지구 투자유치 예정지 개발 등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밀원숲 조성 사업은 꿀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밀원숲 45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신관지구 투자유치 예정지 개발 사업은 함양군의 교통적 이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노량해전 당시 조선 수군이 잠복했던 남해 창선면 단항마을. 왜군이 물러간 뒤 이순신 장군은 이곳 왕우박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왕우박나무의 보존을 위해 남해군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기설기 교차된 가지들 사이로 새어드는 빛. 버텨온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푸르른 잎들은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단항마을 주민들이 신성시 여겨 해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는 남해 창선도 왕우박나무입니다. 높이 9.5m, 밑동둘레 11m, 나무의 펼친 폭은 무려 25m에 달합니다. 이순신 나무라 불리며 지난 1982년엔 그 민속적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겐 시원한 그늘 휴식처로, 창선면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겐 흥미로운 설화와 이야기를 담은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우박 나무가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찾아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늘도 조성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차장도 잘 조성되어 있고 그늘도 있고 쉴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어서 높은 역사적 가치만큼 보존의 필요성도 높아 남해군은 2022년부터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통해 왕우박나무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6월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 지난달 대부분의 정비가 마무리된 상태. 나무 주변 통행 차량에 의한 훼손을 막기 위한 도로 이설과 전봇대 이전 설치를 통한 전선 접촉 방지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이 조성됐고 왕우박 나무를 형상화한 포토존 공간도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생육 환경을 저해하는 나무 뒤쪽 전봇대들도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군은 나무가 지닌 역사와 문화, 민속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후계목 육성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왕우박 나무의 종자 채취로 삽목을 통한 번식 사업을 진행할 예정. 나무를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겠다는 겁니다. 남해군에서는 현재 남해 창선도 왕우박나무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도로 이설과 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된 상태이고요. 왕우박나무 역사가 500년 정도 된 만큼 저희 남해군에서도 이제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이 나무를 이제 후손들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이제 알릴 수 있도록. 오랜 세월 남해를 지켜온 사람들과 동고동락한 창선도 왕우박나무. 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노력들이 분주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산림청장배 전국 산림 레포츠 대회가 남해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3일과 5일 양일간 남해 힐링 숲타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엔 산악자전거와 마라톤 선수 약 620명이 참가했습니다. 남해군은 남해의 우수한 산림 자원을 알릴 수 있도록 산림 휴양시설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경남 축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진주 남강유등축제 남가랑 어울마당이 9일 저녁 7시 30분 만경동 및 진주성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진주 실크 박람회가 9일 오전 10시 만경동 남강둔치 1호 광장 기획 전시실에서 시작됩니다. 하동예술제 고향사랑 콘서트는 9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하동예술제 제7회 하동국악제가 9일 저녁 6시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9회 함양 산삼축제 폐막식은 9일 저녁 7시 산삼축제 주무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질병과 환절기 대비가 중요하겠습니다. 농장 출입 전 소독 등 차단 방역 활동이 필요하겠고 큰 일교차에 대비해 축사시설 방풍 및 보온 관리 등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에 청명한 가을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14도, 남해 1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종일, 광주는 오후에 흐린 가운데 제주는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1도, 광주 1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보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28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3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글날 휴일을 맞아 가을 나들이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쌀쌀한 가을 공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투 잘 챙기셔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단풍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분이 인근 산을 찾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 당부드립니다. 먼저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산행 코스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부상 위험성을 낮춰줍니다. 낙엽이 쌓여있는 곳은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하시고 관절 부상을 줄이기 위해 등산화는 발목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산 시에는 무릎 관절에 체중의 약 7배에 달하는 하중이 전달되므로 보폭을 작게 하고 걷는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스틱을 사용하면 하중의 약 30% 정도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산 전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건강한 등산 즐기시길 바랍니다. 등산 후 관절 붓거나 2주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될 때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